이리 오너라. 시장에 대해서 지금 벌써 거의 한 달 돼가네요. 한 달 전부터 저희가 좀 스톤 다운 하고서 원래 다음 달에 되게 놀이 두고 있던 것이 가을에 자동차였는데 자동차는 뭐 이미 이제 더 임계치에 와버린 것 같고 시장은 뭐 제자리에 있는데 여하튼 오늘 드디어 자동차 저희가 이제 마이콜 자료 냅니다. 일단 자동차 가슴 떨리는 구간 사실 계속 저희가 가을에 이제 자동차를 한번 더 세게 바이콜을 할 계획이었는데 뭐 저 현대차, 기아차, 만도 바이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워낙 좋은 것 같아요. 들어봅시다. 네. 일단은 제목에서 인사도 안 했다. 네, 윤쌤 임조입니다. 네, 저는 자동차 담당 유지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마켓시어 증가, 즉 이제 현대차, 기아차, 지금 완성차, 현대차 그룹의 그 핵심 기업 가치 핵심 변수로 이제 미국에서의 마켓시어 증가를 계속해서 어쨌든 좀 말씀드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궤적 자체가 최근까지는 좀 안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부터는 좀 올라오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조금 더 지속이 되면서 이런 이제 그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기업 가치를 조금 더 받기 위한 그런 변수들이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더 하반기 더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 전기차 시대에 어떻게 이제 완성차 그룹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이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계한 이제 수치로는 지금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전기차 2등 판매 집단으로 그 이제 7월 달까지 누적으로 좀 집계가 됐고요. 그래서 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계속 발전되고 확장되는 그런 구간에서 완성차 그룹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이제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첫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사실 현대차는 저희가 이제 TP를 좀 이제 3주 전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 자료를 통해서 기아차, 모비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그 다음에 이제 만도 이렇게 이제 3개 종목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페이지를 얘기해줘야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이제 이 겉에 페이지, 커버 페이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8페이지로 넘어가서 점유율. 네, 사실 그림 1번이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완성차 합산으로 이제 10%를 넘었었던 거는 이제 2011년에 일부 월에만 이제 발생을 했었고요. 연간으로는 사실 이제 2011년에도 이제 9%대를 기록을 했었고 사실상 이제 10%를 돌파한 적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좀 이제 미미하게 좀 내리막을 걷다가 이제 17년, 18년에는 이제 7%대 마켓시어를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으로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일부 월에는 6%대 마켓시어도 나왔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RV 차종, 즉 SUV 대형 빅사이클을 이제 놓쳤기 때문에 이제 그 구간부터는 픽업 트럭이나 이제 대형 SUV 사이클이 나왔었었는데 현대차가 이제 세단 위주로만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는 대응이 좀 어려웠었고 그러면서 이제 인센티브는 이제 세단에서 올라가고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18년 말 19년도부터는 좀 바뀌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이제 완성차 합산으로는 이제 9%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고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내년이 되면은 조금 더 볼륨 차종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시스가 10월부터 이제 신차들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현지 생산품 이제 제품까지 이제 또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픽업 트럭으로 일단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볼륨 추가가 지금 되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만 봤을 때는 이제 내년 도매가 80만 대 이상 갈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0페이지 봐주시면은요. 표 12번 보시면은 이제 연간 수치들입니다. HMG 기준으로 이제 현대기 합산이죠. 그래서 이제 연간으로 이제 120만 대에서 이제 머물던 이제 수치가 내년이 되면은 이제 150만 대까지 가는 이제 그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특히 이제
현지 생산 차종이 이제 하나 증가하고 그다음에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코로나가 현대 기아차 그룹한테는 되게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핵심 내용이 사실 요 조금 뒤에 나오거든요. 그거 좀 바로 말씀을 이게 좀 드리겠습니다. 신기해서 물량 이렇게 뭔가 이게 확 도약할 때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표 14번 보시면은 현대차가 이제 미국 마켓 쉐어를 이제 이런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 공장이 그 생산 공정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공장별로 이제 비핵심 차종은 이제 다른 라인으로 이제 압축시키고 그다음 이제 핵심 라인에서는 이제 또 이 대형 SUV 물량을 좀 더 늘리는 그러한 전략을 이제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장을 보시면은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미 단산 결정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투싼도 저희가 생각을 하기로는 일단 이제 5공장으로 좀 이제 압축을 해서 생산 및 수출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저희가 그 투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생산으로도 이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이 공장 같은 경우는 대형 SUV나 아니면 제네시스 SUV만 생산하는 그런 이제 전용 라인을 갖춘 공장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공장도 제네시스 세단으로만 이제 압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인 정리가 되고 이제 제품 라인업도 이제 좀 압축이 되면서 이제 물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셔플링이 올해 좀 많이 일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제네시스 생산량 캐파 자체도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캐파 기준으로는 작년까지 제네시스가 이 2공장, 5공장,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5공장만 있었죠. 그래서 10만 대 기준이던 이제 물량들이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거의 30만 대 가까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캐파에서 판매량이 내년에는 쭉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으로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 특히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 수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뤄지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4분기 최대 모멘텀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차를 좀 말씀을 드려봤고, 신차 구매 환경이 도래했는지에 대해서 15페이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7번, 이제 그림 6번 보시면은요, 올해 이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3월,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해놨고, 이 박스 친 거를 보시면은 이제 9월부터 신차 판매가 실제로 전개되는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배경에는 3월, 4월, 5월에는 신차 판매가 이제 딜레이가 지연이 됐었고요. 생산도 대부분 다 이제 가동이 이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5개월 동안은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만 이제 신차 수요가 많이 쏠렸다가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중고차 가격이 더 이상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신차 구매를 할 수 있는 이제 여건으로 돌아선 구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표 17번 같은 이제 경우도 저희가 간략하게 조사를 한 바로는 이제 이러한 차종들이 그동안 이제 런칭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그 수요자들도 실수요자들도 대부분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 갔었던 거고, 이제는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뒤바뀌는 구간으로 돌입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림 7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재고가 지금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네요. 예. 재고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제 쉽게 말해서 생산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가요? 예. 보시면 생산이 4월에는 거의 없었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만만치 않은 건가? 그렇게 해석하면 좀 아닌가? 좀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4월, 5월 달에 생산을 안 했으니까 신차도 사실 이제 당연히 밀릴 뿐더러 그래서 중국차 가격들이 좋았던 거군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고차라도 샀는데 예를 들면 내 4월에 나올 신차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뭐 한 6개월 딜레이 돼 버렸고 사실 이제 전염병은 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시장으로 대부분의 수요가 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 가격도 이제 5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 신차는 이제 런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재고도 이제 빌드업이 돼가는 이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9월, 10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차 판매가 크게 개선이 된다라고 전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딜레이 됐었던 차종들도 속속들이 이제 다시 그 런칭을 이제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시스 라인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좀 여기에 부합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LG전자나 이런 쪽들이 되게 좋은 게 가전을 많이 바꾸잖아요. 예. 근데 코로나 때문에 확실히 차도 네. 차가 이제 좀 더 넓은 공간들이 필요해지고 좋은 차 살려고들 하더라고. 왜냐하면 전철 타고 다니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는 사람은 그 카니발 있잖아요. 네. 그걸 샀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그게 예. 그래서 뭐 이게 팬데믹 상황이 사실 이런 이제 가전 뭐 다 같이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이제 수요 드라이버이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가전은 사실 이제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 중고차 시장만큼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중고차 갔던 수요들이 급격하게 이제 신차로 올라오는 이제 전이되는 그런 현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변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과연 그 신차 수요에서 현대차가 투입될 수 있는 신차가 있는 건지 부합이 되는 이제 브랜드인 건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거기서 현대차가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림 9번 보시면은 핵심 차종 기준으로는 텔룰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팰리세이드가 재고 일수가 가장 타이트한 차종들이고요. 지금 상황이 유지되는 한 이제 이 ASP나 아니면 이제 인센티브 흐름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저희가 하나를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 12번 보시면은 ASP가 이제 최근에 계속 좀 올라왔죠. 인더스트리 평균 자체보다도 이미 충분히 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인폭 자체도 산업 평균보다 현대기아차가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프리미엄을 이렇게 할인을 안 받고 뭔가 대우를 받는 건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할인폭이 표 21번 보시면은 전체 이제 실제 거래 가격 금액에서 이 할인 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메이커마다 다 이제 차값이 다르니까 단순 이제 인센티브만 갖고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도요타랑 현대차랑 사실 ASP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표 21번 보시면 그걸 감안해도 지금 이제 현대차가 이제 8% 정도로 이 비중이 이제 모든 매스 메이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랑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이제 내려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도요타보다 인센티브가 좀 더 빠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 14번 보시면은 현대차는 지금 최근에 추세적으로 좀 내려온 그 흐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추세적으로 유지가 플랫한 기조가 유지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요타랑도 이제 비교가 가능하고 그림 15번 보시면 혼다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19년도부터 인센티브가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2페이지에 표 22번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플랫 정책이라는 게 이게 안 좋은 거구나. 플릿이 사실 그렇죠. 마지막 무리수죠. 플릿 정책이라는 게 결국 렌터카들한테 하는 거예요. 17년도에서 그 플릿이란 또 발음들을 플릿인데 머리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16, 17 이때 이제 이게 그 닛산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무리수를 던졌었던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차 판매 중에서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어쨌든 물량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식으로 이제 플립 판매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정말 브랜드 가치가 일반 브랜드 이하이기 때문에 이제 플릿이로 이제 늘 수밖에 없거나 뭐 사실 이제 두 개가 비슷하기는 한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후자였었거든요. 굳이 이제 취하지는 않았지만 뭐 비자발적으로 플립 비중이 이제 증가를 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기아가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좀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표 22번처럼 보시면 지금 이제 산업 평균이 이제 8%인데 이제 2%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GM, 포드, 그다음에 닛산 이런 업체들 봤을 때는
아직 이제 10%에서 20%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진짜 중요하냐면 앞으로 신차 판매가 증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렌트카 시장 비중은 증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 17번처럼 지금 그 공항 이용이 아직 안 늘고 있거든요. 예, 못 렌터카라는 게 결국은 그렇지. 수요가 지금 그림 16번 보시면은 거의 한 40% 정도는 이제 공항에서 연계돼서 수요가 발생을 그렇죠.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트립 자체가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증가를 하지 못하면 렌트카 시장, 플릿 시장 자체가 크게 상승을 못하기 때문에 이 플릿 비중이 많은 이 메이커들은 지금부터 나오게 될 이 신차 반등에서 수혜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고 반대로 그 이제 플릿이 없는 이제 플릿 비중이 없는 메이커들은 수혜를 아주 큰 폭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플릿 비중이 굉장히 낮고 심지어 인센티브도 지금 보시면 혼다 같은 경우도 이제 플릿 비중이 굉장히 적거든요. 애초에 혼다는 2%대네요. 예, 다 표 22번 보시면 0.5%입니다. 0.5%. 예, 근데 여기 있네. 이게 정책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혼다는 대신 이제 인센티브가 지금 늘고 있거든요. 23은 인센티브 비용이고. 예. 이건 플립 비중은 여기 있네. 네. 그렇죠. 플릿은 적지만 비중은 적지만 이제 인센티브는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 도요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그래서 플릿 비중이 적고 인센티브도 하락을 해야 하게 되는 이제 업체는 현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포지셔닝인 건데 지금 현대 기아가 그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야, 현대차가 탁월하네. 그 인센티브 비용도 굉장히 낮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아 같은 경우보다 현대가 사실 신차 투입이 앞으로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이제 크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기아도 물론 이제 현 라인업 중에 가장 잘 팔리는 이제 텔룰라이드 증설이 뭐 9월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좋아지고 있는 그림에는 이제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센티브랑 그다음 이제 플릿이랑 내 생각인데 네. 이 데이터를 보니까 네. 야 기아보다 현대차 훨씬 좋은데. 뭐 그냥 딱 이거만 보면 야 그쵸. 현대차 탁월하네. 일단은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어서 예. 좀 뭐 두 가지 이 요건을 지금 충족시키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최근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쪽은 이제 이러한 식으로 3분기, 4분기 가면서 이제 탄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실적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하반기에 이제 또 다른 이제 큰 테마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속도를 어떻게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는지가 지금 이제 앞으로의 또 하나의 이제 주가 결정 변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지금 일단은 그렇죠. 그렇게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림 21번 보시면은 이제 판매량이죠. 올해 누적 판매량이고 현대차 그룹, 폭스바겐 그룹 심지어 현대차 그룹이 아직까지 폭스바겐 그룹보다 좀 더 판매량이 좀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BYD, 르노는 사실 리저널 메이커입니다. 이제 해외 판매가 사실상 거의 안 되는 업체들이죠. 그 다음에 GM은 사실 요 판매량 중에 그림 24번 보시면은 요 차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상해 GM에 있는 거구나. 예. 요거는 사실 이제 전기차의 기술력이 많이 이제 응집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차종이거든요. 되게 조그맣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거 뭐 그런 업체 자꾸 장난감차 이거를 했다고 그러니까. 하고 이제 전기차 판매에 이제 동일한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그림 23번처럼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다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르노 GM 뒤쪽으로 밀리게 되고요. 네, 다임러도 이제 제일 끝으로 밀리게 됩니다. 다임러도 이 그림에 있는 이 초소형차를 이제 대부분으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그렇다 할 경쟁자가 지금 격차가 좀 더 많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죠. 우리가 폭스바겐을 이렇게 앞설 줄은 난 정말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은 사실 올해 먼저 이제 전용 플랫폼을 올해 먼저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스바겐 하면 항상 제일 앞서가는 것으로 나는 딱 인식되어 있는데. 예, 아마 이제 내년에는 조금 폭스바겐이 그치? 사실 앞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치 지금 뭐 좀 쉬고 있어서 지금 특히 이제 유럽이 본진이 사실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도 좀 있는 근데 것 어쨌든 같고요. 폭스바겐을 앞선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이거만 해도 놀랍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27페이지에 있는 그림 26번 그림처럼 될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그림 같아요. 예, 근데 현대는 지금 110만 대에서 중국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숫자이고, 폭스바겐은 이제 요 300만 대 그림이 이제 중국이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뭐 감안해서 보시면은 사실 요 간극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업체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 서열에는 이제 GM이랑 이제 도요타 이런 업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도요타는 일단은 2025년 50만 대 전략을 내놨고 아직까지 이제 이렇다 할 이제 순수 전기차 판매 계획이 지금 없고요. GM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판매 대량 양산에 대해서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니콜라 지분을 인수하고 파트너십 맺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위탁 생산을 하면서 원가 절감을 지금 해야 되는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제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GM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해 GM의 바오준을 제외하면은 판매량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올해 4만 대 정도 이제 볼트 판매가 있고 현대기아는 네, 동일세그에서 한 20만 대 정도 판매를 하죠.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상황으로도 차이가 현격하게 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GM이랑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는 뭐 중기적으로 봐도 이제 격차가 좀 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뭐 르노, PSA 이런 업체들인데 대부분 이제 리저널 메이커죠. 이제 지금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제 사실상 실패한 업체들이라고 이제 뭐 실패라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어려운 업체 상대적으로 열 위에 있는 업체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이런 구도가 당분간 뭐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28, 29페이지는 이제 최대 격전지가 유럽이고 요 시장에 GM이 지금 없습니다. GM이 경영진이 바뀌게 되면서 2013년, 14년 요때 이제 유럽에서 엑시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당시에 GM이 가지고 있었던 오펠이라는 브랜드를 매각을 한 후에 유럽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데 지금 사실 유럽에서 경쟁을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에서 판매를 해야 이 원가 절감에 이제 초반에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미국에서만 이제 대형 EV로 이제 판매를 좀 시작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그 GM의 전략인데 사실상 그 전까지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아마 GM의 전기차 전략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해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MW나 다임러 같은 경우도 전용 플랫폼을 양산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임러 같은 경우 내년에 나오는 고급 차량부터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 같고 BMW는 아직까지 이제 파생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 차원에서는 지금 기존의 폭스바겐이나 현대기아차가 좀 더 많이 앞서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배경이 있고 아까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맞춰서 아마 이제 32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대로 현대기아차가 이 배터리 수급을 얼마나 빠르게 어떤 형태로 해 나갈 것인지가 예, 주식시장에서 뭐 현대기아차를 판단하는 그러한 이제 아주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협업도 할 수 있겠지만 내재화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내재화를 어떠한 형태로 할 건지 이제 완전히 이제 자체 생산 구도로 캐펙스를 투자를 엄청나게 해가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소재 기술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좀 더 고도화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JV 형태로 갈 것인지. JV 형태로 가다가 언젠가는 내재화하지 않겠어요? 언젠가 이제 일부 물량들. 이게 엔진인데. 그렇죠. 예, 이게 엔진인데 이걸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뭐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다음 주에 있을 테슬라 배터리 데이인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내재화 이슈에 대해서
아마 좀 다르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이제 최대 역점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EGMP 2차 물량, 즉 2021년 물량에 대해서 아직 그러한 구도가 좀 공개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어찌됐든 이제 JV 이슈가 좀 더 확대돼서 나타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든 수출센터 어차피 쪽 간다면 그런 업체들한테 부품을 따내서 여러 가지를 더 할 수 있는 기업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게 전반적으로 그러한데 이제 대부분 스토리가 예를 들면은 기존에 하던 이제 내연기관 물량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가격이 비싸거나 여러 가지 이제 다들 이제 개별 스토리죠 사실. 그래서 그냥 만도 얘기한 게 만도.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잖아. 클라이언트가 좀 다각화되고 있잖아. 클라이언트가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율주행이고 뭐 브레이크랑 서스펜션이랑 조향이라서 전기차 익스포저가 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전기차로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바뀌는 것들이 좀 이제 부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스펙의 이러한 이제 샤시 제품들은 대부분 전기차에서 가면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제공이 됩니다. 배터리 갖고는 정말 여러 가지 경쟁 구도가 되게 헷갈리는 것도 좀 있거든 내가. 근데 나머지 부분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이게 딱 하는 업체들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만도 같은 게 생각나더라고. 하여튼 오케이. 그래서 지나갑시다. 뭐 현대차는 뭐 사실 뭐 36페이지, 37페이지 있는 거는 많이 얘기했던 거죠. 기존에 이제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었고요. 지난 방송 들으시면 되는데 현대차가 정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간으로 내년에는 이제 6조 원 중후반까지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이번에 이제 46,000원에서 54,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아차가 미국에서 텔룰라이트가 워낙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를 위주로 시장에서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텔룰라이트 차량이 7일 재고라는 거는 그냥 가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면은 이제 하나 남은 이제 색깔 그냥 사야 되거나 그마저도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CNN 기사에서 이제 리포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웃돈을 주고 사고 나머지 다른 차종들 같은 경우는 할인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경쟁 차종들은 대부분 2만 대를 하는 차종이에요. 월. 텔룰라이드는 이제 월 이제 5,000원 하다가 이제 8,000, 9,000까지 늘렸기 때문에 버퍼가 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기아차 입장에서는 최근에 소렌토가 다시 이제 리프레시가 돼서 출시가 됐거든요. 디자인도 대부분 이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텔룰라이드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소렌토까지도 이러한 이제 인기가 좀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어차피 같은 이제 3열 SUV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가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은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뭐 3분기에는 6천억을 좀 상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이제 흐름에서 특히 이제 인도 시장이 기아차가 굉장히 좀 혁혁한 실적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제 같이 이제 감안을 해서 내년에는 이제 추정치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3조 저희가 이제 그 초중반 좀 이제 기존에 보고 있었는데 기존 추정치가 이제 3.6조에서 3.7조로 이번에 이제 상향 조정을 좀 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도 완성차 반등 사이클 진입을 했기 때문에 모비스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골자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동화 사업이 이제 현대차, 기아차로 나아가는 이제 배터리 팩이라던가 이제 구동 모터라던가 아니면 충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통합해서 완성차 그룹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에는 이제 이익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 특히 외형 성장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이익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는 분명히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에서의 현대기아차 사업이 궤도에 오르려면 이제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부품사들은 조금 그 타겟 밸류에이션은 조금 이제 낮춰서 반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타겟 P를 좀 올렸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이 EPS가 올라오는 속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보니까 아까 예. 전에도 했지만 완성차들은 멀티플 올린 것 같고 예, 부품 이거는 EPS 올려버린 거네. 그렇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아도 마찬가지고요. 위아는 이제 TP 상향은 조금 일단은 3분기 실적 본 후에 저희가 뭐 이제 방향을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도 같은 경우는 제목 이제 제목도 자극적이다. 뭐 일단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이제 뭐 첫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은 일단은 52페이지입니다. 예, 52페이지입니다. 매출 외형 성장이 좀 가시화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특히 만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중국이 최근에 자동차 산업이 반등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현대기아차 비중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미 한 이제 30% 정도로 줄었어요. 나머지 70은 대부분 이제 미국 현지 메이커들입니다. 미국 현지 메이커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달에 특히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7월, 8월에 이제 가동률이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고, 9월에는 이제 신차로 이제 라인 조정을 한 그런 공장들이 물량을 좀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만도의 실적이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아마 뭐 3분기에도 실적을 잘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4분기도 그 이어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일단 실적과 관련된 저희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수주 모멘텀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 만도의 이제 수주에서 나타나는 이제 특이한 현상은 이러한 이제 전기차 차량들 수주 나온 것들 보면은 대부분 바이와이어 형태로 가요. 예, 브레이크 바이와이어 아니면 이제 스티어링 바이와이어 형태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물리적인 샤프트로 이제 이어져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정말 이제 전동화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와이어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전에 뭐 녹음하면서 많이 이제 다뤘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예. 그 수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네. 문장에 참 고민한 의미 있는 고객사들로부터의 수주가 시작되고 있고, 이 문장이 단순한 예, 그게 사실 굉장히 전에 방송도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저희가 자동차의 올해 좀 약간 되게 좋게 보면서 미국이랑 이게 제가 네. 물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단순 일반 OEM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거기서 나타나는 파괴적인 그런 이제 침입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이제 업체들로부터의 수주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굉장히 좀 다변화되는데, 일단은 이제 뭐 개발한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수주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이게 빅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내년부터 SOP가 있는 이제 생산이 되는 제품들도 있고, 통합해서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 ADAS 시스템도 같이 이제 수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의 형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좀 상황이고요. 그에 앞서서 최근 이제 2분기, 1분기, 작년 하반기 보시면은 대부분 구조조정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생산직부터 해서 이제 중국 공장 폐쇄부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기본 이제 고정비가 좀 낮아진 상황이기도 하니 이익의 가시성이 좀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매출의 이제 상향 조정 아니면 이제 신규 모멘텀이 이제 대부분 이제 와이어 기반, 자율주행 기반 이제 이제 신규 수주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업종 내에서 밸류에이션을 조금 특이하게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뭐 제가 최근에 종목 얘기 좀 줄이고 시장에 대해서 좀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이 요즘 많이 나가는데 원래 생각했던 거는 이때쯤이면 지수가 좀 주춤에 있고 이때 바이콜 쫙 하려고 하고 있다가 뭐 그와 상관없이 실적 다가오면서 확실히 이제 올해 하반기에 볼 것들 제가 체크하고 있는 중에 첫 번째 당연히 자동차부터 바이콜입니다. 뭐 지수가 좀 출렁일 수 있겠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그런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종목별로 보면 이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쉬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만도는 그렇죠. 네. 한 달 동안 쭉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만도는 조정 받았는데 지수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스러운데 이제 또 다시 한번 바이콜 강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몇 군데는 제가 자료 나오자마자 바이콜이라고 했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와 형님 드디어 오랜만에 바이콜이 고맙습니다. 만도 사 뭐 이렇게 끊어버렸는데 하여튼 뭐 우리 청취자분들 바로 전하려고 제가 빨리 녹음한 거니까 하여튼 이게 어떤 식으로 자동차 좀 가을에 정말 한번 우리가 올해 내내 기다려 왔는데 한번 파이팅 합시다. 네, 마무리 하도록 하죠. 이리 오너라. 이리온.